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무려 4명이 탄핵 인용의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선이가 탄핵 인용의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틀을 하고서 뭘 잘못했길래 탄핵을 당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길하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에 이제 헌법학자인데요. 이번에 이진숙의 사인의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결정은 초법적 판결이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헌법학자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관 사인의 인용 판결에 대해서 초범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라는 겁니다. 이인호 교수는 30일 SNS에서 헌법재판관 사인,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은 법문헌의 한계를 무시한 초법적 해석이라며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헌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헌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친 해석이다. 이인호 교수는 말이죠. 헌법학자입니다. 이들 사인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초법적 판결이라는 근거로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어디에도 의결에 필요한 출석 인원을 정하는 조항은 없는데 사인 반대 의견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 회의 소집 조항 제13조 제1항을 가지고 의결 조항을 비트는 것은 가히 독보적 위법이라는 점. 다시 말해서 이거는 회의 소집 조항인데 이거를 의결 조항을 비트는 데 썼다는 거죠. 2인 이상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지 해석. 그러니까 2인 이상이 지금 과반수로 해가지고서 둘 다 찬성하는 바람에 어쨌든 MBC라든가 KBS 이사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인 이상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5인이 위원인데 그 5인 중에 위원장이 있는 거고 그럼 5인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포함되는 거고 2인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은 포함되는 거지. 그럼 위원장 빼놓고 2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따위 지금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판결문을 보면 지금 이인호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의 선례에서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며 헌법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는 때 하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들 사인의 파면 결정은 이 선례를 무시하고 방통위원장을 파면한다는 그런 판결이어서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인호 교수는 민주당이 꼼수를 써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검수 안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없다고 하고 방통위원장이 소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2명이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탄핵을 인용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검수 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이때도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없다고 하고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소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거는 결국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결론을 정한 것이어서 이거는 이중잣대다. 이인호 교수는 말이죠. 정말 논리적으로 이 헌법재판관 사인의 방통위원장 파면 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3일 목요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그로써 방통위원장은 이날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당한 지 174일 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4대4로 의견이 갈렸다. 주문과 법정 의견을 형성한 재판관 사인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2인 체제에 의한 직무수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반대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 사인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2인 체제에 의한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면 결정을 냈다. 그런데 이들 사인의 그 파면 결정은 중대한 논리적 오류와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인호 교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4차례 탄핵 소추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진숙 이전에도 방통위원장을 계속해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는 결국은 방통위를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김홍일을 임명하니까 여기도 또 탄핵하려고 하고, 그전에는 이동관을 또 탄핵하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진숙에 대해서만 탄핵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윤석열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킴으로써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겠다는 광기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인호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행포라는 거죠. 급기야 이렇게 거대 야당의 행포는 새로 임명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발의는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의결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로써 방통위원장의 권한은 이틀 만에 정지되었고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1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인으로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는 방통위가 마비된 거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지금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4대4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뭐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이진숙을 향해서 뭐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가 말이죠,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4명이 여기에 찬성해서 파면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말이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 이 탄핵소추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탄핵 절차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소추권을 가진 국회에게 과도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 규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헌법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반역행위, 뇌물수수, 그 밖에 중대한 범죄와 비행,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4항에 있는데 반역행위, treason, 뇌물수수, bribery, 그 밖에 중대한 범죄와 비행, all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런 것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중범죄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진숙이가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지금 뭐 의결할 때 2사람이 다 찬성해가지고 한 것이 5명이 안 돼가지고 2명이 한 것은 잘못이다. 근데 5명이 안 된 거는 그거는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방통위원이 2명밖에 안 된 건데 그 2명 중에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따위 해석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그야말로 이 헌재가 얼마나 왜곡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지, 저 따위로 저게 판결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분명 탄핵을 의결할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이 심판 결과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답을 정해놓고 지금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따위 짓을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기 위한, 그야말로 우리가 뜨거운 애국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저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파면하려 했던 저 헌법재판관 4명의 그야말로 그런 반역 짓거리를 우리가 막아 세워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 올라가면 그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